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이 한 이슈가 될 만한 종목 5가지 알려드리고 그 가운데 가장 좋은 탑픽주까지 공개하는 진짜 탑5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이 공개될지 궁금하실 텐데요. 지난번에 한번 경기 방어주 특집을 지난주 수요일날 진행하고서 오늘 한국전력이 급등하고 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어째 산다 싶었는데 시장이 결국 상승폭을 좀 줄입니다. 그 이유인즉슨 외국인들이 팔자로 돌아섰기 때문인데요. 코스피 코스닥 현물은 물론이거니와 선물까지도 동반에 매도하면서 역시 본심을 좀 드러내고 있는 그런 아침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아침장에 세게 시작할 때 코스피는 2060을 훌쩍 뛰어넘었었고요. 중후반까지 갔으니까요. 코스닥은 시가와 동시에 또 다른 기록인 735선, 또 장중엔 736선까지 올라섰었는데 지금 현재 코스닥은 732선, 코스피는 2050선대 중반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상승폭은 제한되는 그런 모습, 외국인들의 매도 때문이다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일부 많이 밀렸었던 경기민감 대형주에는 매수세가 소폭 유입되는 것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개장 시간에 출연을 해주셔서 전강 후약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해주신 오늘 그분 모셨습니다. 샘플러스 김태환 멘토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진짜 좀 밀리네요. 네. 예. 일단 시장 자체가 아무래도 모멘텀 자체가 강력하게 상승을 탈 수 있는 그런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약간 전강 후약의 형태가 나타났다 하더라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너무 더 겁을 집어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전히 추세가 살아있는 실적주 위주의 중소형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종목별로 공략을 한다면 크게 무리가 없는 시장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세게 밀릴 그런 장은 또 아닐 것 같지만 아무튼 외국인들이 팔고 있기 때문에 아주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면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제한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시장 어떤 종목을 추리해 오셨을까요? 5개 종목 먼저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샘플러스 김태현 멘토가 출연 우선 공개합니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코롱 플라스틱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황금 ST, 고려아연, 풍산 등과 함께 많이 거론되는 그런 원자재 기업이 되겠고요. 세 번째 종목은 한토신이라고 불리는 한국토지신탁이 되겠고요. 네 번째 종목은 시멘트 관련주 가운데 성신양회,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한국카본, 조선 부품주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5선 종목 5개 하나하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탑1 첫 번째 살펴볼 이 종목은요. 네, 오늘 중소형 가치주 전문이신 샘플러스 김태환 멘토의 첫 번째 종목 바로 코롱 플라스틱입니다. 본격적인 이익 기대가 된다. 아까 그렇게 자막에 적어주셨는데, 네. 1분기 흑자 전환했어요. 네, 1분기 흑자 전환했습니다. 그동안 코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적자가 계속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는 흑자가 났는데요. 네. 영업이 결산 기준으로는 적자가 난 기업은 아닙니다. 다만 올 1분기가 전년 동기 대비 흑자가 전환이 되면서 올해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좀 시작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최근 들어서 주요국의 연비 규제 강화에 따른 차량 경량화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데요. 자동차의 전장 부품에 들어가는 그 탑재 중에서 EP 엔지니어용 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 코롱 플라스틱이 갖고 있는 그 컴포지트라는 경량화 소재 자체가 강철의 어떤 무게는 한 25%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강도는 10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볍고 또 강한 그런 어떤 플라스틱의 어떤 수요 자체가 좀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을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자동차에서요. 그렇죠. 네. 물론 자동차뿐만 아니라 항공기나 우주선 이런 쪽에도 아무래도 그 경량화 자체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수요가 증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튼튼한데 가벼우니까. 그렇죠. 예. 여기다가 물론 3년간 저조한 그 실적 자체가 이어지면서 올 하반기부터는 실질적인 가동률 자체가 100% 정도까지 풀 가동
활동되고 있을 정도로 새로운 거래처의 다변화와 더불어서 판매 단가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부가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컴포지트와 같은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 판가도 인상이 되면서 가동률도 좋아지고 있어서 현재 이런 시점에서는 코오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 전체 무게 플라스틱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물론 아주 옛날 1975년도에는 한 5%밖에 되지 못했는데 2010년도에는 한 10% 정도까지 올라왔고 향후에도 성장할 수 있는 측면을 놓고 봤을 때 2020년 정도에서는 한 20% 정도까지 플라스틱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될 것이라는 얘기들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오롱 플라스틱의 첫 번째 종목을 뽑아봤는데요. 일단 좀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코오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현재 1.6% 정도 오름폭을 보이면서 6,880원의 현재가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물론 이 종목 자체가 작년 하반기 12월을 기점으로 좀 줄기차게 꾸준하게 상승 패턴을 보여주면서 올라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4월에 특별히 많이 올라왔네요. 그렇죠. 현재 실적 자체도 이제 바닥을 좀 찍었던 그런 측면에서 올 1분기 흑자 전환의 기대치가 좀 반영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5월 달에 7,160원의 고점을 형성시켜주고 난 이후에 이달이죠. 6월 달에도 아직은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데 중기적인 추세선인 60일 이평선의 지지 구간 자체도 아직은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고 특히 코오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월봉 차트가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이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미인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형 바닥, 월봉상으로는 원형 바닥을 만들어주면서 3개월 연속 양봉을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역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향후에 어떤 성장성적인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올해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된다면 단기적인 측면보다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서서히 중기적 관점에서 조금씩 매수에 가담을 해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코오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 정도 가격대에는 부담 없는 그런 가격대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장중에 좀 마이너스권까지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내일 정도에서 어느 정도 출렁임이 한 번 더 드러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구간에 바로 매수 가담 진입 구간으로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특별히 월봉이 굉장히 예쁘다. 원형 바닥으로 서서히 위쪽으로 돌려가는 그런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셨는데 아직 7,000원을 넘기지 못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 특별히 중장기로 상당히 좋을 만한 종목이 아닌가 얘기 들어봤습니다. 자동차 경량화 소재, 이 컴포지트로 상당히 유명한 첫 번째 종목 코오롱 플라스틱이었습니다. 탑2 두 번째 종목은요? 네, 샘플러스 김태현 멘토가 오늘 들고 나오신 두 번째 종목 황금 ST입니다. 확연한 실적 증가세에 진입했다. 네, 사실 특수강 제조하는 이 황금 ST에 대해서 아주 과거에 투자하셨더라면 상당히 고생을 안겨줬을 법한. 네, 그렇습니다. 황금 ST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소할 수도 있고, 다만 이제 사명이 황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기억이 좀 잘 날 수도 있는 그런 기업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스테인리스를 만드는 그 니켈이나 크롬들을 합쳐서 합금강을 만드는 그런 업체인데요. 물론 이제 중소형주입니다. 중소형주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좀 갖고 갈 만한 종목이 아니지 않겠는가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지만 실적 자체가 꾸준하게 좀 증가세를 좀 보여왔던 그런 측면이고 2012년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이 52억 원 정도를 보였는데 2014년도 80억, 작년도에 120억의 영업이익을 보이면서 아무래도 좀 기초 소재 분야이다 보니까 경기에 좀 덜 민감하게 꾸준하게 이제 수익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영업 같은 경우에 지금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서 좀 공격적인 영업을 통해서 수요처가 좀 다변화되어 있다는 측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실질적인 그 스테인리스를 만들다 보니까 철강제 수입을 함과 동시에 스테인리스 가격은 좀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영업력을 통해서 이렇게 영업이익을 꾸준하게 소리 소문 없이 실적을 좀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그런 중소형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적으로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한 대로 주가 자체가 2014년도에 6,890원에 이제 고점을 형성시켜주고 난 이후에 좀 급락을 많이 했습니다. 뭐 단기간에 어떤 줄줄 흘러내리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급락 형태를 좀 보여줬던 그런 모습이고, 물론 이제 이 종목은 일정 부분 좀 수급이 들어갔다가 좀 빠져나왔던 그런 측면으로 놓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조정을 받다 보니까 주가가 상승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올 1월 달까지도 주가 저점을 형성시키면서 4,590원의 저점을 찍었지만 기업의 실질적인 그 펀더멘탈 자체가 나빠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의 충분한 기간 조정을 좀 거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올해 들어서는 3월 달에 1차 상승, 그리고 4, 5,
5월 달에 2차 추가적인 상승 이후에 다소 이제 시장 자체가 코스닥은 물론 이제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좀 강세를 보이면서 종목별로 차별화되는 그런 장세가 계속적으로 펼쳐지고 있지만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소 종목이에요 또. 네. 코스닥 종목이라고 네. 판단할 수 있겠지만 거래소 종목이고 그래서 일단 직전 고점이 6,300원 정도를 돌파했다가 이제 눌림목 이후에 다시 이 종목도 60일 이평선 제가 누차 강조드린 생명선이라고 볼 수 있는 60일 이동평균선 자체가 살아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네. 아직은 거래량 자체가 좀 많이 수반되지는 못하고 있어요. 거래량 자체가 좀 많이 수반이 된다면 역시 직전의 고점 자체를 좀 돌파를 시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 월봉선을 놓고 봤을 때는 아직은 이 종목 자체가 이제 고개를 살짝 내밀었던 그런 측면인데 추가적인 좀 모멘텀 자체가 좀 필요한 그런 측면인데 계속적으로 이제 경기에는 아직은 덜 민감하면서 공격적인 영업을 계속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회사 관계자가 통화를 하니까 얘기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실적은 올해도 조금 더 좋아지지 않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주가는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좀 저렴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직전 고점에 7,000원 정도 수준까지는 뭐 단기간에 뽑아 오르기보다는 충분히 이제 상승 계단형 패턴을 만들어주면서 꾸준하게 올라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면 오히려 이번에 6월달에 고점 이후에 지금 좀 흔들리면서 엄봉을 3일 정도 박아내고 있는 그런 측면이다 보니까 이런 정도 구간 좀 출렁이는 이런 구간 정도에서는 좀 매수 관점에 가담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단기 좀 물량을 많이 실어가서 갈 수 있는 종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단기적인 좀 접근해서 트레이딩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황금 SD 같은 종목에 좀 눈여겨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세 번째 음봉 날이니까 현재가인 6,100원대 정도에서는 이 매수해 가격대도 부담이 없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1차적인 목표가는 아주 조금 작은 물량으로 가볍게 트레이딩 해볼 만하다 하시면서 황금 ST 두 번째로 얘기 들어봤는데요. 기관도 꾸준히 일단 사네요. 7,000원까지 목표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중소형 가치주를 잘 보시는 분입니다. 오늘 샘플러스 김태한 멘토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 종목 공개합니다. 네, 동목 탑5 가운데 종목 한국토지신탁입니다. 수수료 수익도 좋아질 거고 영업이익률도 개선될 거다. 결국 실적이 좋아질 거다. 그런 얘기신데요. 주력 산업으로 차입형 토지신탁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 신규 수주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차입형 토지 신탁 하면 좀 이제 여러분들이 좀 듣기에는 조금 의아해할 수 있고 좀 개념이 좀 안 잡힐 수 있는데 부동산 전업사가 일반적으로 좀 관리 업무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한국 토지 신탁 같은 경우는 이제 시행사와 마찬가지로 개발 업무까지 하면서 자금을 투입해서 실질적으로 시공사와 함께 개발을 통해서 수익금을 나눠주는 그런 패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부 중소형 시행사 같은 경우는 분양대금을 받아서 어떤 다른 용도로 쓰다가 결국 공사가 중단되는 그런 상황도 많이 우리가 접해봤습니다. 신문지상을 통해서. 하지만 한국 토지신탁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 메이저급 건설사와 함께 차입형 토지신탁을 통해서 신규 수주가 증가되고 있는 만큼 안정성적인 측면 자체가 우리가 1순위로 좀 놓고 뽑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 종목은 또 지분 경쟁이 좀 많이 이슈화가 됐던 종목입니다. 지금 일단 MK전자. 예, MK전자가 최대 주주로 있는데 이대 주주인 그 아이스턴 파트너스와 함께 지분 경쟁을 펼치면서 주가가 오히려 뭐 기업의 펀더멘탈적인 측면도 나쁘진 않지만 이와 같은 사유로 주가가 좀 많이 떠올랐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3월 주총에서 이제 지분 경쟁이 일단락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MK전자 쪽에 등기이사가 5명이 선임이 되면서 이대 주주가 이제 떨어져 나가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겠는데. 그러면서 이제 좀 주가가 좀 그렇죠. 빠졌었죠. 그러면서 이제 4월달에 주가 자체가 좀 밀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 또한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이 한국 투기 신탁의 그 새로운 어떤 시너지 효과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HK 국내 이제 저축은행 HK 저축은행에 대해서 인수를 하겠다라는 인수 양서를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좀 많은 분들이 놀랐어요. 예, 아무래도 이달 말 정도에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본연의 사업 경영권 분쟁도 일단락이 되면서 본연 사업에 충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측면에서 종합부동산 회사, 금융회사로 좀 나아가고자 하는 경영진의 의지가 나타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최근 들어서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차트를 좀 보시면 설명을 드리면 4월 달에 이미 주총이 이제 일단락이 되면서 3월 말에 주총이 일단락이 되면서 3월 말에 기점 4,365원의 고점을 형성시켜주고 나서 주가가 좀 빠져버렸어요. 지분 경쟁에 통해서 좀 주가가 과도하게 올라가지 않겠다는 기대치가 좀 소멸이 되면서 빠져버렸는데 최근 들어 다시 한번 HK저축은행의 인수와 더불어서 전반적인 차입형 토지신탁의 신규 수요가 증가가 되다 보니까 또다시 가파르게 주가 자체가 회복력을 보여주면서 올라왔던 그런 측면입니다. 물론 주가 자체가 최근 들어서 10일 이평선 정도 선에서 좀 출렁이는 그런 모습이지만 제가 이 종목을 오늘 갖고 나왔을 때의 좀 여러분들의 매수 관점은
오히려 조정을 좀 줬으면 하는 그 바람으로 갖고 나왔는데 오히려 주가 자체가 3.7% 오르면서 4,020원 현재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시간에 이 가격을 좀 쌌으면 했는데 오른다라고 했던 종목들은 후에 다 성적이 좋았어요. 그렇습니까? 지금 오늘 이 가격대에서도 물론 매수에 가담한다면 중기적 관점에서는 크게 부담이 없겠지만 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애청자분들께서 또 사놓고 또 물리면 또 괜히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너무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제가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은 이 정도 구간 정도에서 밀려내리면 오히려 좀 저쯤에서 좀 썰어 담아야 되는 종목이 아니겠는가. 그 정도 가격대가 얼마일까요? 이 정도 가격대 정도 선이면은 부담 없는 가격대인데 직전에 어떤 그 매물대를 돌파하고 난 이후에 가격대니까 이게 이제 지지선이 될 수 있겠죠. 3,800원 정도에서는 3,700원 정도. 이 정도 가격대 정도 선에서는 좀 매수 가담을 해볼 만한 종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 물론 월봉상으로는 이제 장대 양봉을 만들어주고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HK저축은행의 시너지 효과 인수시 그리고 이제 차입형 토지 신탁이 완판이 되고 있을 정도로 꾸준하게 지속적인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측면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 가격대도 무리가 없는 가격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경영권 분쟁은 끝났지만 HK저축은행 M&A 기대감이 살아있는 종목 한국토지신탁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조금 비싸고 3,700원, 800원 정도가 매수가로 적정하겠다라는 얘기 들어봤습니다. 탑4 공개합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자, 오늘 멘토님이 주목하신 네 번째 종목은 시멘트 관련주 성신양매입니다. 성수기 진입에 따라 실적이 좋아질 거다 하셨는데 리포트 보니까 올해 2분기는 10년 중에 실적이 제일 좋을 거라 그래요? 네, 일단 그 성수기가 보통 시멘트 업계가 2분기부터 시작이거든요. 2분기, 3분기가 좀 성수기라 볼 수 있겠는데, 일단 성신양해 같은 경우는 그 최근 들어서 시멘트 수요가 건축 경기, 주택 경기 활성화에 따라서 재고가 좀 부족하다고 할 정도로 지금 이제 시멘트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여기다가 유연탄 가격이 생산 원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35% 정도 차지하는데, 가격이 떨어지고 그렇죠. 있어요. 유연탄 가격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질적인 그 이익에 오히려 더 긍정적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재건축 물량의 확대도 이 종목의 실적적인 측면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 효과를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시멘트 가격 인상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보통 1년에 한 번씩 그 시멘트 제조업체, 그리고 레미콘 업체, 그리고 건설사의 자재 구매 담당자가 만나서 시멘트 가격을 1년치를 결정을 하는데, 하지만 시멘트 가격 자체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아직은 시멘트 가격이 인상되고 난 이후 인하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측면이고, 그렇다니까 누구 하나가 먼저 시멘트 가격을 인하하자라고 해서 인하가 되는 부분도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현재 시멘트 가격 자체는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그 최대 주주 경영진이 차입금 상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좀 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입금 물론 이제 기준금리도 하락에 따라서 그동안 차입금에 대한 그 상환을 통해서 이자 비용도 좀 줄이고 금융 비용의 절감도 할 수 있는 최적의 시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성신양에는 올해는 이제 본격적인 성수기와 더불어서 주가의 한 단계 레벨업의 시점에 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물론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4월 달에 고점 자체를 돌파하면서 올해 최고가 16,400원의 고점을 형성시켰던 그런 모습이고요. 주봉 자체도 물론 패턴 자체가 전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성신양해 같은 경우는 일봉 주봉보다는 이제 이 종목도 역시 월봉 차트를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월봉 차트로 봤을 때는 2014년 대비 15년도가 흔히 우리가 말하는 N자형 패턴으로 주가 자체가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측면이고, 본격적인 성수기와 더불어서 경영진의 차익 금융을 감소를 통한 부채비율, 재무적인 안정성까지도 우리가 겸비를 해본다면, 일단 월봉상으로 놓고 봤을 때 본격적인 매물대, 우리가 매물대 좀 많이 보시는데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을 때 60일 이동 평균선 자체가 휘어질 때, 휘어지는 이 구간 자체가 바로 매물대입니다. 그래서 매물대 따로 우리가 놓고 볼 필요는 없겠고요. 그래서 이 18,500원 정도 선이 매물대가 있는데, 이 가격대까지는 이번 상승 시점은 다수의 흔들림이 있다 하더라도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 18,500원 정도 선 가격대에서 추가적인 한 단계를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역시 이 가격대 지지 여부를 한 번 더 체크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양원 수요 때문에 그리고 성수기 진입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정도라고 합니다. 오늘 시멘트주 가운데 성신양해 얘기 들어봤습니다. 샘플러스 김태현 멘토가 주목하는 현 시점의 중소형 가치주 마지막 종목 알아보죠. 네, 바로 탑5 종목이 되겠습니다. 한국카본이네요. LNG 본행제 수주 잔고가 증가하고 있다.
네, LNG 본행제는 뭐 조선에 들어가는 부품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올해 이미 관련해서 한 700억 정도 신규 수주를 확보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수주 자체가 3,200억 정도의 수주 잔고를 갖고 있는데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 역시 수주가 늘어남에 따라서 기대치가 주가에 좀 반영되는 그런 종목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원래는 이제 카본, 낚싯대 카본을 만드는 업체였습니다. 카본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골프채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죠. 낚싯대가 휘어지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스키용품, 최근 항공 우주 산업에도 많이 들어가는데 물론 이 카본 같은 경우도 무게가 강철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 일단 강도 자체가 역시 10배 정도 될 정도로 탄력, 고탄력성을 갖고 있는 그런 업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카본 업체 자체가 하지만 이제 그 주력 사업은 역시 LNG 본행제의 사업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 부분의 주력 사업 자체가 내년도까지 먹을거리를 만들어낼 정도로 수주가 좀 차 있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역시 이 종목도 공장이 풀 가동되고 있답니다. 풀 가동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이제 많이 시장의 기대치를 좀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5월에 급등했어요. 예, 많이 급등을 했죠. 이런 부분들 자체가 이미 주가에 좀 선반영되는 부분들이 기관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좀 선침의 전략으로 좀 많이 유입을 했던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 또 이 종목은 이제 주가에 대해서 좀 많이 빠졌을 때 최대 주주뿐만 아니라 주요 주주가 한국 신소재라든지 또는 이제 조문수 대표이사가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주가가 하방 경직성을 보일 수 있도록 강력한 주가 부양 의지를 좀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항공 및 자동차 산업이나 신사업의 성장성까지도 이제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아니지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주가에 좀 시너지 효과, 좀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차트를 잠시 보여주면서 설명을 드리면 한국 카본의 주가 자체가 5월달에 고점 이후에 좀 조정폭이 단기간에 좀 많이 받았습니다. 네, 역시 이 종목도 오늘 조금 더 조정을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래도 61선은 살려내고 예, 61선 자체를 뭐 종가상 기준은 좀 살려놓았던 그런 측면이 지난주 주말에 좀 보여졌고, 그래서 주가 자체가 조금 더 추가로 빠지면은 좀 더 저렴한 가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가격대 선에서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따라서 위에 21이평선의 저항과 밑으로 61이평선의 지지 여부를 보여주는 이 원 안에 있는 가격대 정도면 여러분들이 좀 물량을 매수에 가담하셔도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 7,500원 그리고 8,000원대 초반 사이에서 7,000원대 후반 정도 매수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오늘 한국 카본 얘기 끝으로 들어봤습니다. 코론 플라스틱부터 한국 카본까지 총 5개 종목 언급을 해주셨는데 딱 한 종목만 골라주세요. 예, 한 종목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앞서도 말씀드렸던 성신양해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신양해. 월봉상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N자형 패턴으로 중기적인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오늘까지 약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뭐 조정을 받으니까 저는 또 여러분들께 매수를 고려해드릴 때 더 좋은 그런 시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현재는 15,300원에 250원 하락해 1.6%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수 있는 그 매수 추천 가격대는 애초에 제가 15,000원 정도 설정하고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가는 조금 더 밀려내릴 때 매수 관점이 가담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 월봉상으로는 중기적인 추세 상승 흐름이 좀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매물이 꺾여지는 시점이 18,500원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18,500원을 설정해 놓으시고 손절가 자체는 13,500원에 이제 60일 이평선 자체가 좀 이탈되는 직전 시점 정도로 잡아 놓으시면 여러분께서 매수에 가담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멘트 사업을 하고 있는 성신양회가 오늘 탑픽주였습니다. 재고가 부족할 정도라고 하는데 기관이 6월 들어 많이 샀고 외국인도 같이 삽니다. 오늘 매수가는 15,000원 정도, 목표가는 18,500원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태환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외국인 팔면서 2,050밖에 안 되네요. 2,050 그렇게 어려웠었는데 오늘 60 할 뻔했는데 외국인 때문에 또 한 10포인트 정도 손해보는 느낌입니다. 지금까지 증시 탑5였습니다. 고맙습니다.